지난번에 우리가 인격주의 모델 들어가면서 마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피조개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창조 세계에 대한 인격주의적 모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요 인격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교과서에서 인격주의 모델에서 미국의 인격주의적 관념론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28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거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라이트만, 그리고 피터 베르토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조금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인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갖는 의미는 뭔가? 이 함의적인 의미는, 인격의 함의적인 의미는 계속적으로 알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통일체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계속적으로 알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행하고자 할 때에 내가 뜻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통일체,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와 사랑, 이 세 가지의 통일이 이른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격주의의 관념론은 인간을 암과 의지와 그리고 사랑의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은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본성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이며 뿐만 아니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다 보는 거죠. 인격주의 관념론은 그래서 인간을 암과 지식과 의지와 사랑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주의적 관념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시간적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시간적 존재로 보는 견해는 이것은 플라톤의 시간, 영혼의 이원론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제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인간은 영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이 견해는 인격적인 암과 의지와 사랑뿐만 아니고 일종의 불변하는 정체성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앞서 보았던 과정 신학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이 인격주의 관념론은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유실론적 요구에 상당히 근접하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시간 속에서 소위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한정적이고 유한한 존재, 시간적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세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어 변화하는 그런 피조개라고 보는 거죠. 피조개는
불변한 세계가 아닙니다.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세계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외적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자기 창조적인 경험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한 존재, 그 존재와 무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변화무상한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주의는 이게 불변하다는 의미와는 좀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시간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129쪽에 우리가 보면 베르토치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베르토치는 인격주의 관념론에서 특별히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적론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그거를 성취해가고자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목적론은 상당히 유실론적인 그런 견해예요. 기독교 유실론의 견해가 상당히 목적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목적론에서도 베르토치가 강조하는 목적론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 안에서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베르토치인데, 즉 다시 말하면 인격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도덕성도 존재하고 미적인 것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미적인 것도 존재하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죠. 또 교회를 좀 다녀야 되니까 종교적인 그런 경험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인격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도 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에 호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베르토치의 목적론은 포괄적인 목적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 쉽게 말하면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경험 배후에 있는 실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베르토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심미성,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경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존재가 우리가 살아왔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베르토치라고 하는 이분의 목적론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격주의 모델은 미국의 인격주의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실존주의 적 인격주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던져진 우리 존재, 이런 거를 이제 실존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조금 철학에서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실존은 어느 거에 의해서도 정의가 되어지지 않는 개념, 이런 거를 실존, 그냥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존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대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실존과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데, 보통 실존을 설명할 때 본질을 대비해서 설명을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해서 본질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P는 Q이다, 이렇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뜻하면, 뭐는 뭐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definition이라고 보통 하죠. 정의되는 문장, 이런 거를 본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 철학적인 개념을 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본질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철학에서는 본질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해버리면 정의하지 않는 모든 문장들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침례 신학대학은 뭐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본질이에요. 본질에 관한 질문이고, 그리고 실존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P는 P is예요. P는 Q이다. P는 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Q가 들어가 있지 않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침례신학대학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학교다. 이렇게 하면 정의되는 문장이잖아요. 본질을 요구하는 문장이지만 침례신학대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이 세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 없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정의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거나 우리가 판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정의되어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설명을 하자면 경찰관이다. 그는 경찰관이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존재죠.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평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실존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31종에 나옵니다. 두 사람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잔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존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의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고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존주의, 인격주의의 모델은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 부버, 브룬너 같은 사상에 의해서 합니다. 기억을 할 분은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 이 두 사람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을 해뒀지, 실존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온갖 규정된 형태의 본질에 앞서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남자, 여자 라고 이렇게 해보면 남성과 여성은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성과 여성,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 뭘까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온갖 규정된 형태라고 할 때 그거는 여성, 남성, 목사, 선교사 이런 걸로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존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덧씌워져 있는 프레임을 초월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서다, 혹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격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부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틴 부부가 했던 유대계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게,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물과 내가 관계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내 친구들과 관계할 때도 그는
당신이 아니고 항상 사물로 관계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거나 이럴 때에 그것은 I와 It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인격은 I와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thou, 당신과의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 강의에서 분석 철학의 인격주의적 모델을 살펴보는데, 분석 철학은 조금 딱딱한 모델이죠. 문자나 또 글이나 문장이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건데, 분석 철학은 비엔나 학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 모델은, 분석 철학의 인격주의 모델은 사건은 원인에 의한 결과이고 따라서 사물의 자연적인 결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은 그냥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아직 못하지만 박쥐에서 왔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 뭐 원인이 없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다라고 할 때 그 원인도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다라고 할 때 가난한 그 원인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럴 때도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격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됨됨이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현재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행동이라고 할 때 그 행동은 내적 의도를 가진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겁니다. 결국 행동도 이미 과거에 의해서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독립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행동은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는 인격적이고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교에 대한 인격주의의 세 가지 모델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봤죠. 미국의 인격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인격이라고 할 때 뭐 폭넓은 거죠. 예, 폭넓은 거, 거의 심미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것들이 사회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의 인격적인 모델, 그 다음에 분석 철학의 인격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요 인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옛날 교과서에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뭐 우리 지금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좀 다른 어떤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철학에서 본 인간이 뭔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6주차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